기본 세팅은 쭉 하세요. 싹 하시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자 폰트를 먼저 불러오시는 거고요. 폰트를 먼저 그 다음에 리셋이에요. 그리고 공통 커먼 그 다음에 내가 디자인할 파일이에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예를 들어 뭐 내가 디자인할 파일이 먼저 가고 리셋이 써버리면 여기에 있던 데이터가 여기서 다시 초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이 다 안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순서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H1은 그냥 보려고 한 거고, 자, 여기 기준으로 만들 건데, 일단 잠깐 일부러 지웠어요. 자, 그리고 이쪽, 자, 내용에서, 자, 라인 지우고, 안 쓸게요. 자, H1은 그냥 한 거니까 빼고, 자, 랩에다가 요 내용이 포토샵에 요 데이터, 큰 요 박스, 자, 이 박스 크기 기준으로 260에 283, 그리고 바깥쪽에 보더 선 넣은 거 처리한 거고요. 안쪽에 패딩이 있었는데, 자, 그럼 그렇게 했더니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부분 아까처럼 다시 돌리겠지만 일단은 잠깐 지웠어요. 자, 여기 랩에서 패딩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자, 박스 사이징 있고 쭉 들어가서, 자, 헷갈리니까 그냥 알리엠은 지워 놓겠습니다. 자, 살짝 지워 놓고 패딩은 일단 그냥 과감하게 지울게요. 자, 패딩 과감하게 지울게요. 자, 그냥 깔끔하게 형태만 만들어 놨고요. 자, 필드 셋도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결과물은 이렇게 처음에 보셨던 박스 그대로입니다. 자, 바디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요거고요. 여기에 id랩 박스. 자, 배경에 그냥 회색은 일부러 살짝 해놓은 거. 자, 요 필드 세트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자, 패딩에 관련된 것만 지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봅니다. 랩에다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체가 내가 뭔가를 링크하고 페이지를 띄울 거고 로그인할 데이터 되니까 다 폼이라고 치면, 자, 폼을 하나 만들 거고 폼 안에, 자, 폼을 하나 만들어서 처리할 거고요. 폼 안에 위에 소셜 파트와 로그인하는 파트, 그리고 좀 더 컨트롤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밑에 쪽 가입 계정 관련된 데이터 영역을 3개로 쪼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소셜, 멤버, 가입 및 계정에 대한 데이터들이 선 위에, 이렇게 선 위에 제목이 써 있으니까 컨트롤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얘도 숨김 처리를 해놨어요. 숨김 처리를 해놓고 로그인하는 부분, 소셜 로그인에 글자가 있었으니까 걔만 제목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있겠죠. 자, 중간에 H 아까 써놓은 게 제가 했었는데, 자, 지금은 그러면 그런 게 아예 필요가 없이 깨끗하게 필드 셋 3개만 만들었어요. 자, HTML에서는 기존에 있던 성향들 그냥 지저분한 건 다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자, 최대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CSS에서 자, 필드셋 데이터가 있을 텐데, 자, 별거 없어요. 그냥 꽉 차게 해놨어요. 가로가 높이값은 안에 내용에 따라서 처리되게끔 오토로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필드셋 자체도 마진 패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마진 패딩 지우고 외곽선 있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뜨겠죠. 하나만.
이렇게 나옵니다. 미세하게 테두리 선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약간씩 틀어진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원 크기로 돌리면 깨끗해질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아까는 제가 랩에다가 패딩을 줬었는데, 자, 그럼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진짜 꼼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냥 자, 쉬운 방법으로 필드셋에 NTH 오브 타입의 첫 번째 거, 자, 마찬가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각각, 자, NTH 차일드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차일드도 먹겠지만, 자, 오브 타입으로 하는 게 중간에 다른 걸 넣었을 때도 에러 나지 않겠죠. 자, 필드셋이라고 하는 NTH로 쓰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각각 클래스 이름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아이에다가는 자,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필드셋을 그냥 이만하게 만들게요. 통째로 처음부터. 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물들 알아서 좀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는 16, 아래는 27 만큼, 자, 돌아가서 자, 패딩 탑 16픽셀이고요. 패딩 버텀 아까 27이었는데 그냥 26픽셀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자,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패딩 좌우도 넣을 건데 아직 확인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아이디 랩에서 제가 패딩 있던 거를 지워서 처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선은 꽉 차게 들어가겠죠. 여기 두 개나 있지. 자, 선은 꽉 차게 들어가서 바로 여기 선이 하나 쭉 생기는 거, 자, 보이시죠? 좀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티가 좀 덜 나죠. 색깔 좀 다르게 줘서 다시 구분해 보면 네, 선 들어 있습니다. 안에 데이터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짧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자,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선 다 지울 겁니다. 빼고 자, 여기까지만 재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물들이 들어가 줘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은 그냥 없다 치고 위에 20, 그 다음에 아래는 마진으로 띄운다면 10. 자,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패딩 탑 20픽셀. 전 싫어요. 마진 하고 싶어요. 마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버텀 10. 자, 쓰면 위아래 공간이 뜨게 될 거예요. 자, 높이값 때문에 사이즈가 안 보일 수 있으므로 min 하이트를 걸어 주시면 최소한의 크기를 써 주신다면, 자, 볼까요 한번. 자, 68 정도 나오는데 68 픽셀이라고 쓰시면 박스가 하나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나왔죠? 자, 세 번째 거 마찬가지로, 자, 좌우는 아직 계산 안 했어요. 세 번째 거는 그냥 요 하나의 높이값만 필요하다 라고 쳤을 때 최소한의 min height 뭐 19 하셔도 되지만 그냥 짝수로 20 픽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개 박스 모두 나오게 됐죠. 자, 이게 아까보다 쉬울 것 같아서, 자, 그런 다음에 자, 좌우는 아직 계산을 안 해준 상태니까 전체 가로값 100%라고 가정해서 지금 쓴다면 위에 거는 왼쪽 오른쪽, 왼쪽은 자 56, 오른쪽은 56. 그럼 좌우 똑같네요. 자, 첫 번째 아이는 자
줄이면 되겠네요. 16에 56 픽셀에 버텀은 26 픽셀로 쓰시면 한 번에 3개를 같이 써먹을 수 있고요. 물론 가로값을 쓰시고 마진 오토 쓰셔도 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거의 경우는 마찬가지 위드를 써도 되지만 패딩을 쓴다 그러면 양쪽 10픽셀씩 들어가니까 저는 여기다가 패딩, 자, 위아래는 없다 라고 치면 0, 좌우 10픽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마진과 한꺼번에 겹쳐 쓰실 거라면 20, 10, 10이라고 쓰시거나 패딩 10픽셀하고 패딩 탑 20픽셀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패딩을 써도 되고 마진을 써도 돼요. 관계없는 영역이에요. 자, 여기는 왼쪽에 마찬가지 공간이 처리되는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패딩 위아래는 제로, 좌우는 10픽셀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물론 맨 첫 번째 아이를 좌우 이렇게 크게 안 주고 작게 똑같이 10픽셀 준 다음에 안에 있는 데이터를 마진 오토 써서 가운데 배치하셔도 돼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개수가 늘어나게 하는 걸 허용하기 위한 방책일 거고, 자, 튀어나간 만큼 안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가라. 필드셋 자체에다가 우리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안쪽으로 처리가 되고요. 글자가 너무 크니까 자, 글자에 대한 세팅부터 조금 해봐야겠네요. 글자는 높이값, 일부러 글자 딱 크기만큼 맞추신 게 아니라 약간 키우시는 거예요. 박스 높이를 20픽셀이고요. 글자 크기 자체가 16이네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H2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필드셋 안에 들어있는 H2라고 쓰면 되겠죠.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값 20픽셀이라고 쓰고 폰트 사이즈를 16픽셀, 흔히 말하는 1REM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좌우 가운데 주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글자 색깔이 있다면 색깔까지 정리하시면 내용은 처리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위아래 살짝 띄워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공간 12픽셀만큼 띄워라. 그럼 H2를 기준으로 쓸 거니까 저는 마진 버텀 됐겠죠. 그럼 다 끝난 거고요. 뭐 글씨 색깔은 따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컬러를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이 다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아래 공간이 많이 남는 건 당연한 거고 아직 여기 들어간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작성하지 않은 상태죠. 소셜 로그인 내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개의 링크인지 버튼인지 당장은 몰라도 형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따로따로 하실 거라면 div로 처리를 하겠지만 조금 쉽게 뭐 내가 알고 있는 소셜 계통의 목록을 나열했다 라는 개념을 본다면 UL 안에 li로 총
3개를 담는 걸로 보겠죠. 그리고 페이지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불러와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버튼 태그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타입으로 사용하신다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는 안 되네요. 모두 다 버튼이니까 버튼 형식으로 모두 쓰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글씨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만든 다음에 처리할 거니까, 자, 저는 스펜 태그를 통해서 글자를 쓰는 게 낫겠죠. 자, 좀 길게 썼기 때문에 주석 처리하고 밑에다 다시 쓸게요. 자, 2m 단축키로 썼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스펜에다가는 각각, 자, 여긴 네이버죠. 네이버 계정 연결, 계정 로그인. 여기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구글 계정 로그인, 이런 식으로 각각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럼 첫 번째 아이의 내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쓰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 안에 UL 안에 li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름을 하나 달아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필드셋에다 쓰셔도 되고 UL에다 쓰셔도 되는데, 저는 관리 차원에서 필드셋에다가 클래스 소셜 로그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하는 거니까 로그인이라기보다 사인인이라고 해야겠죠. 여튼 이걸로 해서, 자, 클래스 네임 첫 번째 거를 저는 클래스 소셜 로그인으로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자,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요, 단순하게. 자, 두 번째 파트 하는 김에 그냥 한꺼번에 하죠. 멤버 로그인이니까 여기는 클래스 멤버 로그인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필드셋의 nth of 타입이 멤버 로그인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자, 아까 그대로 가셔도 돼요. 전혀 관계 없어요. 자, 세 번째 거는 클래스 find 또는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로그인을 했으니까 join and find라고 쓰겠습니다. and라고 쓸까요? and find. 그럼 세 번째 것도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결과는 똑같지만 각각의 파트별, 영역별에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돌아가서 이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별 네이밍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소셜 로그인에 들어가는 항목, 자, UL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소셜 로그인 안에 들어있는 UL과 li와 그 다음에 버튼과 스펜은 우리가 숨길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한 번 더 점검 확인하고 감추겠습니다. 자, UL에다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li들을
각각의 글자차를 인지하게 해서 가운데 배치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플롯을 처리해서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걸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그 코드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 기본 베이스 형식으로 그냥 박스로 해서 플롯으로 쓰겠습니다. 플롯 처리해서 들어가게. 그 얘기는 이만큼 우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UL은 이미 가로값은 쌓여 있는 상태니까 높이값 42만 잡아주시면 되겠군요. UL에 가로값 42, 아니죠, 100%죠. 100%에 높이값 42 픽셀이라고 쓰시는 거죠. 아니면 오토 쓰고 클리어 픽스 개념 쓰겠죠. 자, li에다가는 가로값 아마도 42 픽셀에 높이값 42 픽셀이지 않을까 일단 유추해 봅니다. 플롯 레프트를 쓸 거고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는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i에다가 사이즈 가로세를 일단 동일하게 줘봤고 옆으로 나란히 준 상태입니다. 자, 사이즈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42에 42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각각에 하나씩 10픽셀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즉 li에다가 우리는 마진 라이트 10픽셀을 쓴다. 근데 li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아이는 라스트 차일드는 마진 라이트를 없애라. 혹시나 마진 레프트로 쓰신 분들은 첫 번째 아이를 마진 레프트 제로 해라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li 자체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 주셨다면 결과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글씨는 안 보이게 숨길 거기 때문에 자, 버튼 태그의 사이즈와 함께 만들어 주셔야겠죠. 버튼의 크기는요, 자,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라고 쓸 거고요. 실제 컬러는 li가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버튼이 줘야 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버튼에다가 컬러를 옮겨서 수정했습니다. 버튼으로 바꿨어요. 물론 잘 구분이 안 되신다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주시면 확인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히든 컨텍스트를 우리가 작성하기 때문에 클래스 히든을 쓰면 히든 컨텍스트라고 스페인에다 쓰면 사라지겠지만,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커먼 CSS에서 히든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사이즈를 주고 숨기게 되긴 하겠지만 매번 모든 스팬에다가 쓰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므로, 자, 다른 아이를 하나 더 적용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래스 히든 랩이죠.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안에 A가 들어가면 그 A는 뭔가 처리를 하고 A의 자식인 스팬이 들어가면 그 스팬을 뭐해라? 히든 컨텍스트처럼 숨겨주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건지만 일부러 그냥 따로 썼습니다. 똑같이 이 아이를 A뿐이 아니라 버튼에다 뭔가 처리할 거고요. 그 A뿐이 아닌 그 안에 들어있는 스팬도 버튼에 들어있는 스팬도 숨겨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앞전에 A가 있던 경우에는 A를 저는 디스플레이 블럭에 가로 높이
사이즈 주고 보편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온 형태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리핏을 노리핏이라고 쓰자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마도 버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튼은 인라인 블럭이긴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사이즈도 저는 부모에서 정하고 자식이 따라가는 형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앞전에 만든 버튼은 간단하게 수정하고 얘를 바로 적용하기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HTML 문서에다가 UL에 hidden wrap이라고 이름을 써주면 바로 여기 있는 hidden wrap일 경우엔 블럭과 사이즈를 줘라 라는 옵션이 바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팬은 버튼 사이즈 주고 그 자식인 스팬은 강제로 삭제 처리해라 라는 명령어가 먹었으니까 하나, 둘, 셋 모두 글자가 안 보이게 되겠죠. 결국엔 박스만 남게 됩니다. 점검이 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쓰기 편하게 약칭을 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물론 팁을 드리자면 라스트 해가지고 마진 라이트 부분도 해결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의 버튼 부분이 사이즈에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CSS 앞에 만든 아이에 사이즈 주는 거 이거 필요 없겠죠? 지우면 되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뭐 이미지 같은 걸 집어넣는다거나 하시면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살짝 R값이 들어가는 거, 자, 이거는 사실은 해당 이미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지금 당장 이미지를 제가 쓰려는 생각은 없다 보니까 약 3픽셀 정도, 자,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굴려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3픽셀, 뭐 조금 더 원하시면 4픽셀 해서 만들어 주시면 색깔이 들어가거나 이미지가 들어가는 자리에 박스는 끝에가 라운딩 처리가 됩니다. 자, 라운딩 됐는지 겸사 확인. 네, 잘 됐습니다. 이제 각각 필요한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는 더 할 건 없겠죠. 이미지를 불러오지 않는 한. 패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자, 얘네들입니다. 위, 아래 영역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도 영역을 만들어서 딱 요만큼의 공간만 가질 수 있게끔, 아니면 더 해봐야 아래로는 더 늘어날 수는 있죠.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방법은 일단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뭐냐?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따로따로 세 개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왼쪽에 한 덩어리, 오른쪽에 한 덩어리로 좌우로 나눈 다음에 그 이후에 안쪽에 위, 아래로 다시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면 뭐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하나는 1, 2, 3 이렇게, 또 하나는 통으로 만든 다음에 1번에서 다시 위, 아래로
자, 하는 거. 뭐가 더 나을까요? 2번. 자, 그럼 2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거 좀 더 권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박스 두 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저는 어차피 필드셋 한번 나눠놨으니까 더 필드셋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선 div로 두 개를 나눌 겁니다. 하나는 클래스, 자, 유저 뭐 사인 작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유저 컨펌. 자, 컨펌 이게 맞겠죠? 자, 두 개의 파트를 나눌 거고요. 그럼 두 개를 사이즈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겠죠. 자, 두 개를 클래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유저 사인은 플롯 레프트일 거고 컨펌은 플롯 라이트로 배치되면 되겠죠. 네. 이제 필요한 건 우리는 둘 다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자, 구분용으로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살짝 확인용을 하고 지우죠. 가로값 사이즈 재면 168이고요 65고요 168 픽셀 65 픽셀 높이값은 제가 방금 전에 봤습니다. 68 픽셀인 것을.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미 만들어져서 처리가 됩니다. 오른쪽은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버튼 만들어 가지고 때려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매우 간단하게 끝나요. 왼쪽은 위아래 구분해 줘야 되는 거니까 위아래 구분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왼쪽에서 위 아래 박스 또 리스트로 나눌까요? 나누셔도 돼요. 그게 훨씬 더 권장하긴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인풋 넣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는 로그인 할 거니까 텍스트, 하나는 비밀번호 넣을 거니까 패스워드가 되겠죠. 이때 인풋을 썼네요. 같이 따라온 아이가 있었지. 자, 저는 레이블을 같이 쓰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텍스트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이니까 뭐 아이디 이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유저 사용자의 아이디 뭐 사용자의 이메일, 사용자의 뭐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패스워드 마찬가지. 아이디는 유저 사용자의 비밀번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해당하는 요거의 이름을 그대로 for에다가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
내용은 사용자 아이디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밑에는 사용자 계정에 따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겠죠.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레이블은 우리가 원하는 화면에 나타나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 그냥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클래스 히든 컨텍스트를 통해서 숨겨버리면 된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논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논 쓰시면 아예 안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의미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네임과 밸류와 꼭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required. 근데 위에 상황으로 대처할 거라면 모르니까 required 뺀다고 쳐도 글자가 보여야 되니까 placeholder로 쓰는 겁니다. name은 써있는 이름과 똑같이 써도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value는 당연히 모르죠. 패스 비워주는 거고요. placeholder는 대처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id 또는 이메일 이렇게. 이곳은 사용자 비밀번호라고 쓰시면 되죠.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아직 사이즈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약간 큰 건 당연한 거예요, 현재는. 자, 아까 보셨던 샘플에서는 여기 점점점 되어 있고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에다 값을 써놓은 형태예요. 이건 옛날에 이렇게 썼던 형태인 거고, 요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라고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작성 다 되셨다면 CSS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유저 사인 안에 들어있는, 유저 사인의 내부에 들어있는 인풋을 말하는 거겠죠. 어이구야. 해당 이 인풋에다가 가로값은 100% 넣을 거고요. 높이 값은 50%를 쓰겠습니다. 왜냐면 부모에서 이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높이가 뭐 홀수였다면 조금 더 나왔을 수도 있긴 하지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인풋이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더를 없앨 거고요. 자, 이것만으로도 됐나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뭔가 아쉬운 것도 보이기는 하는군요. 자, 그거는 뭐 이제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쵸? 자,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패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패딩이. 패딩을 아예 없애실 거라면은 패딩 0 주셔도 되고요. 아니 난 글자 위아래 약간의 공간과 들어가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만 쓰셔도 처리가 조금 됩니다.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는 왼쪽 끝에 딱 들어가는 거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인덴트를 통해서 그냥 대놓고 쓸게요. 알림으로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어 주신다면 글씨가 조금 더
이쁘게 작성이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인풋 요소 중에서 first of type nth-child 아닙니다.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인풋에다가 이것까지 써줄 거라는 거죠. border, bottom, 1픽셀, solid 하나 더 하면 되겠죠? 만들어 주시면 된다. 겸사 아니면 아예 인풋에 다 주고 첫 번째 아이만 보더를 지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바꿔서 그럼 그렇게 할까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인풋에다가 보더를 통째로 다 주고요. 테두리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 다 주고요. 첫 번째 요소에다가 반대로 보더 버텀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야 위아래 겹치는 1픽셀, 1픽셀, 2픽셀이 하나가 줄어서 사이즈가 나오겠죠. 자, 밑에 썼다가 순서를 제가 일부러 바꿨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거고, 확인해 보면 여기 위아래 공백이 딱 맞게 들어가면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공간이 크기 때문에 뭐 약간의 글씨를 쓰는 여백이나 이런 걸 늘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뭐 레터 스페이싱 같은 걸 통해서 편하게 이렇게 자간을 넓혀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오른쪽 거 보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내용상에 들어있는 여기 회색 글씨 이 색깔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인풋에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풋에 콜론 2개 플레이스 홀더라고 쓰시고, 이곳에다가 글씨 색깔을 이렇게 써보신다면 플레이스 홀더 글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로 쓰는 건 다르죠? 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자, 너무 붉은색이니까 보기 싫을 테니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자, 글자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뭐 폰트나 이런 거 설정을 한 적이 없다면 뭐 따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형태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자, 이쪽 버튼이 달린 부분입니다. 자, 깔끔하게 로그인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여기다가 버튼 태그를 하나 더 만들고, 버튼 태그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input type submit으로 쓰시면 되겠죠. 예로 가든 버튼에 타입에 submit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value 해서 로그인, 정식 명칭은 로그인이라는 거. 한글은 붙였어도 다 알잖아요, 사실.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 유저 컨펌에다가 버튼 태그, 저는 인풋을 했군요. 자, 여기다가 가로값, 세로값 써주고, 보더 1픽셀 솔리드 아까 봤던 회색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진 없앨 거고, 패딩 없앨 거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까지 써서 혹시라도 문제될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 태그는 무조건 가운데 써지니까요. 해서 결과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글씨가 너무 흐리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로그인. 로그인이 손가락 모양이 아니네요. 자, 버튼 태그는 손가락 모양이 하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인풋의 서브밋은 버튼 태그를 제가 설정해 놓은 적이 없으니까 여기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커서, 포인터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포커스가 잡혔을 때도 뭔가 수행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두 개, 하나는 회원가입하기였고 하나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였죠. 자, 걔네들을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 태그 쓰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DIV에 감싸거나 리스트에 감싸서 쓰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만, 그냥 A로 하고 싶어 하시면 쓰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는 해요. 미리 얘기해요. 자, 회원 가입이었고요. 여기는 계정 찾기. 자, 실제 이름 뭐였죠?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군요. 해서 만들고, 자, 그럼 join and find 안에 들어있는 A는 많은 분들이 이걸 A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딱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 사이즈 몇이지? 좀 작군요. 글씨가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 사실은 저거는 아까 보시던 포토샵 이미지 파일에 빗대어 쓰시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폰트 사이즈가 11, 기껏 커봐야 12픽셀 정도밖에 안 돼요. 무지하게 작다는 얘기죠.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만 한 14픽셀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군요. 자, 거기에 일단 디자인상이니까 그냥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패딩 2픽셀을 하나 넣어본다면, 백그라운드 보더 필요하니까 보더 1픽셀 솔리드 하나를 만들어 본다면, A 자체는 블럭으로 굳이 처리하지 않아도 패딩에 의해서 면적이 좀 더 커질 거고, 범위가 보더에 의해서 외곽선이 표현이 될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형태를 갖추는 게 조건이 됩니다. A가. 자, 그러고 나서 조금씩 몇 가지 더 문제점들도 찾아주셔야 하긴 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문제점은 이렇게 살짝 밀리는 거예요. 이건 아마 패딩 제가 봤을 때는 A의 문제라기보다는 필드셋이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과 그 다음에 A가 가지고 있는 인라인의 성향에 의해서 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안을 하고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사이즈를 A는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것 갈 수밖에 없고, 보더 레디우스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의 R값 있는 거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는 끝에 R 값을 주는 A는요. 자, 색깔 일단 진하게 하고 볼게요. 안 보이니까. 자, A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요거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아래 좀 더 옮겨주고 처리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에다가 A의 first of type 첫 번째에다가 margin right 뭐 10픽셀 뭐 15픽셀 이렇게 추가 내용을 던져주시면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더 맞출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머지 뭐 남았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잘못된 거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되는 거. 쭉 찾아서 위에서부터 살짝 먼저 지울게요. 자, 필드셋 배경 색깔 필요 없죠?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필드셋 다 됐네요. 맨 마지막에 있는 얘 보더 외곽선 실제로는 좀 흐린 거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흐리게 하면 되고 아이콘 필요한 거 찾아갔다가 다시 채우시면 되겠죠. 자, 결과는 네 이렇게 나옵니다.